이 지났습니다. 연년생이라 조카에게 우리 아기가 쓰던 용품들을 전부 물려주게 되었고, 남동생은 원래 매우 무뚝뚝하고 좀 더 나가면 원래 좀 소갈머리가 없는 편이긴 합니다. 올케도 뭔가 받아도 고맙다는 말이나 표현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육아용품 물려주었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 없긴 했습니다. 다만 물질적으로 답례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 가격으로 계산해 값도 챙겨주고 했어요. 2년간 100만 원? 그러나 남편은 받은 것도 보낸 물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라도 아주 고맙다고 와야 하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고맙다는 말 자체는 무뚝뚝하게 몇 번 하긴 했고요. 그래서 남동생 내외가 얄밉고 더는 물건도 물려주기 싫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정아빠가 아가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며 기분 나빠합니다. 남편이 그동안 친정에 잘하며 먼저 나서서 자주 찾아뵈었고 최소 격주에 한번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남동생 내외는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했는데 단톡방에서 친정아빠가 조카를 유독 예뻐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남편 하는 말이 장인어른이 시조카들만 유독 이뻐하시는 게 나는 느껴져. 아기들 사진에도 조카 사진에는 답이 달리고 우리 아기 사진에는 답이 안 달리잖아. 우리 아기한테는 예쁘다는 말 한 번이 없는데 조카 사진에는 매번 예쁘다고 하시고 등등 장장 8개월간의 문자 내용을 찾아가며 비교하고 따지더군요. 우리 아기는 많이 울고 예민한 편이고 조카는 순하고 잘 웃는 편인데 매번 우리 애만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조카라 무의식적으로 편애하는 것 같다고 하고요. 본인이 친정에 들인 공에 비해 천대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동생 내외에게 물건 더는 물건을 물려주기도 싫고 부부끼리 이 문제로 싸웠을 때는 아버님에게 아기를 보여주기도 싫다며 자주 봐서 예쁘고 귀한 줄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제가 아기랑 둘이 친정 가는 것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편이 그렇게 날이 설 정도로 남동생 내외가 답례를 안 한 것도 아니며 친정아빠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기한테만 말이 없으시기는 했지만 우리 딸 예뻐서 매일 영상통화 거시며 정말 말실수를 하시거나 행동으로 실수하신 적도 전혀 없으시거든요. 남편도 딸을 예뻐하신다는 건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외손주라 친손주보다 무의식적으로라도 덜 예뻐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작되어야 할 부분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육아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 집만 도와주고 계세요. 아기가 워낙 예민해서 혼자 육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어린이집 보낼 정도도 안 되고요. 거의 친정엄마랑 공동육아 중입니다. 거의 친정엄마랑 공동육아 중입니다. 엄마가 자기를 봐서라도 좋게 생각하라고 남편한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상황 아시고 저를 통해 말씀하셨죠. 참고로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거 없고요. 근데 남편은 모든 상황마다 꼬투리를 잡고 중간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뿐이라며 나를 미치게 합니다. 친정 방문했을 때는 어머님께서 오늘은 조카만 봐주신다. 오늘은 단톡방에 답이 뭐라고 달렸다. 우리가 아기 사진을 안 올리니 처남도 안 올린다. 남동생 네는 우리한테 받은 옷들로 돈 아껴서 가게에 보탬 될 거다. 등등 매번 수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고
비슷한 맥락의 말만 나와도 폭발하는 지경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다독여주고 받아주고 했어요. 이제 남편은 저랑 하도 싸워서 본인도 생각을 고쳐먹을 테니 친정 방문 횟수도 줄이고 더는 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말해놓고 도돌이표였어요. 그리고 당장 내년 초부터 어린이집 등원 및 저희 복직으로 친정엄마는 우리 아기 등하원을 도와주실 예정이고, 막상 집에 급한 상황 생기거나 남편 술 약속이 생기면 남편이 먼저 친정엄마 호출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친정에서 도움 받을 것은 다 받았는데 우리 집에서 행동으로 실수하시거나 한 것 없는데도 미묘하게 기분이 나쁜 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심지어 남편 여동생 아들과 우리 딸, 내 남동생 아들 셋을 놓고 아가들까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정에 관심 끊고 앞으로 잘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협박식으로 들려서 불쾌하고요. 이거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추가, 친정 남자 식구들이 남편을 은연중에 무시한 게 아니냐는 답글이 있어서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남편은 남동생보다는 이상하지만 오히려 올케를 싫어하고 시댁에 의도적으로 거리 두는 게 너무 티나서 싫대요. 아빠는 남편 올 때마다 좋은 술 꺼내며 대접하고 하는데 아빠도 원체 무뚝뚝하세요. 저 혼자 방문해도 왔냐? 하고 볼일 보러 방에 들어가시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모습이 남편한테도 서운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남편이 좀 세심하고 감성적이에요. 남편 많이 왕래하고 마음을 줬는데 본인이 생각한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억울해서 불만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적으려다 보니 누나로서 남동생 싹 수 없다라고 쓰긴 썼는데 매형한테 무뚝뚝한 행동으로 실수하거나 한 적은 없고 만나면 형님 대접하며 살갑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미치겠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돈 드리는 문제는 친정 부모님이 돈 드리면 정말로 화내시고 다시 입금하세요. 너희가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 돈 있으면 모으라고 화내시고요. 엄마 화장품 하나를 사드려도 가격 찾아보시고 통장에 다시 입금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육아 지원받는 거에 대한 보답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친정으로부터 육아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기로 결정했네요. 자꾸 왕래가 생기니 마음이 꼬인 남편이 트러블을 만드는 것 같아 너무 피곤하고 친정에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남편에게 그럴 바에 모든 지원 받지 말고 너도 가지 말라고 말하려고요. 기질 자체가 너무 예민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한테 저희 친정 사람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될 바에 그냥 힘들어도 저희가 어떻게든 아이 키우고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언 읽고 얻은 결론입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댓글, 남편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 지경입니다. 또 올케가 아기 물건 먼저 달라고 했나요? 성향 차이겠지만 올케 아이도 첫 나이면 맨날 물려주는 거 싫을 수 있어요. 신우가 주니 거절을 못할 뿐. 게다가 답례도 중고 가격만큼 한다면 차라리 2개 살 거 1개 사더라도 내 아이에게 새 거 사주고 싶은데 감사 인사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신우 남편이 못마땅하기까지 한다니 기가 찰 듯요. 댓글 2. 세심하고 감정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뭐든 본인이 하는 것에 인정받고 싶어하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부류라 그래요. 어와둥둥 내 사이 최고다 축혀 세워주고 그러면 입이 귀에 걸릴걸요? 개인적으로 진짜 못났다 생각하는 부류네요. 상대방 반응이 내 기대치에 못 미치면 깎아내리잖아요. 자녀들끼리 비교질 하는 것까지 아주 완벽하네요. 스스로 깨닫고 고쳐야지 이건 답이 없어요. 어휴. 2번째 사연. 시댁에 노예처럼 살다가 폭발해서 시어머니 밟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5살에 애는 없습니다. 서울권 그저 그런 막 좋은 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낮은 대학도 아닌 그런 대학 사범대 나와 학원 하나 차려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특강 때는 월 1,00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었고 수입은 웬만한 대기업 사원보다 좋았어요. 결혼하고 왠지 모를 자격지심이 넘치는 남편 기 세워주고자 결혼하면서 믿음직스러운 분께 학원 양도하고 전업주부로 살았네요. 등신같이. 꼴랑 월 250 버는 남자 좋은 대학 보냈다고 유세 떠시는 시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집 해줘, 차 사줘, 혼수 다 해줘. 예단? 아예 시댁집을 바꿔버렸네요. 우리 딸 보내는데 모자랄 거 없이 가야 한다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주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배은망덕하게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욕하신 시어머니. 사설이 길었네요. 답답해서 솔직히 고민돼서 얘기 꺼내봅니다. 결혼 저렇게 했어요. 결혼에 손해가 어딨어 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아버지가 집 해주신 거 뻔히 알면서도 시집와서 1년은 당연히 시댁에서 살아야지 라고 주장하시며 며느리 집에 들이신 시어머니 덕에 신혼 따윈 없었고요. 결혼은 9월에 했고요. 신혼여행, 가족여행으로 갔어요. 혼자 사시는 우리 아버지 두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불효녀네요. 9월 달에 결혼해서 정말 죄 지은 사람처럼 매일 무시당하고 부려먹긴 더럽게 부려먹으시고 밥도 찬밥만 먹게 하시고 아버님 팬티까지 제가 빨게 하시고 노예보다 못한 취급받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누이가 없어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옆에서 신랑은 일도 안 하면서 집에서 슬슬 좀 움직이면 어때 하는 반응이었고요. 쥐는 9시나 넘어서 들어오니까 제가 일하는 걸 못 보는 거죠. 되지도 않는 식당 도와달라고 맨날 호출, 더럽게 호출하고요. 가면 정말 한가해요. TV 보는 게 답니다. 저렇게 살다가 명절이 왔었습니다. 기독교라고 제사도 안 지내고 혼자 남으신 우리 아버지, 엄마 제사 지내야 되는데 진짜 쓰니까 눈물 나네요. 저 외동이라 정말 아버지 혼자 하십니다. 4시에 아버지께 가보겠다고 친정 다녀오겠다고 시어머니께 얘기하자마자 있는 대로 소리 지르시고 집에 있는 성경 십자가 저한테 다 던지시면서 뭐라 외치시더군요. 사정 얘기 드리고 안 자고 오겠다. 하지만 혼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생각해달라. 저희 엄마 한 번만 뵙고 오겠다.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문 앞에 들어 눕더라고요. 밟고 가래요. 화가 났습니다. 원래 참고 사는 성격인데 화나면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친 듯이 화가 났습니다. 몸에 소름이 돋았고 손에 있던 게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요. 아버님은 옆에서 혼자 화투로 무슨 점을 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랑 이혼할래? 어머님 아버님이랑 영 끊고 살래. 듣자마자 남편놈 노발대발, 어머님 노발대발, 아버님 얌전. 어머님 누워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싶냐고,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너 같은 거랑 사냐며 지랄하시고, 남편놈은 날 뭘로 보는 거냐며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아버님은 시끄럽다 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가방에서 포스트잇 하나 떼서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붙였습니다. 곧 소송 들어갈 거라고, 다 빼실 준비하시라고. 남편 짐은 곧 택배로 들어갈 거예요. 뭐 팬티밖에 더 가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포스트잇 붙일 때 같이 따라다니던 어머니 나가려고 하니 다시 누워서 못 간다고. 정말 이혼할 생각이냐, 네 손해다, 잘 생각해봐라, 소리소리 지르시더군요. 아까 어머니가 하셨던 말처럼 밟고 나왔어요. 남편은 진짜 이혼 당하는 게 겁났는지 어쨌는지 따라 나오고 화내고, 그래도 제 몸에 손 못 대더라고요. 이게 5시 반, 10분 거리인데 결혼하고 나서 처음 간 우리 아버지 집 만나서 1시간 동안 울고 아빠는 화나시고 엄마 사진 보고 울고 너무 심신이 피로해서 쓰러지듯 그 앞에서 잠들었어요.
다음날 아빠가 시댁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남편 새끼는 미안하다고 인연 끊고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 죽겠지만 그 시댁 연 매기고 싶어서 받아줬습니다. 우리 아빠가 사준 집에서 살겠다는 약속 받아내고 그리고 아버지 모셔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산 게 지금 4년째.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 만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 일절 말도 안 꺼내니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네요. 미안하다고. 이번 추석에 오면 안 되겠냐. 대놓고 정말 뻔뻔하시다. 어디라고 전화하시냐 하고 끊었는데 트라우마인지 뭔지 가슴이 진정이 안 되네요. 아버지도 이번엔 가라 하시는데 마음만 불편합니다. 혹이. 네, 댓글 정말 잘 읽어보았어요. 약 5년 동안 정말 한심하게 잘 살았네요. 저희 아버지 걱정 감사해요. 정말 저 불효녀였어요. 10년 전쯤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힘들어했을 때 그때 보듬어 준 게 현재 남편입니다. 정말 저한테 잘했고 성실해 보였고 예의 바르고 모자랄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다 내려 하고 그런 모습 보고 결혼했네요. 손해 같은 건 없다 생각하고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세요. 그런 아버지 덕에 평생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 보듬어줬던 그때 남편이 항상 생각나고 놓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일 때문에 바빠서 저 혼자였는데 남편이 항상 곁을 지켜줬어요. 결혼도 못하겠다 했을 때 지켜주던 남편이었고 연애도 정말 오래 했는데 참아주던 남편이었는데 저렇게 등신처럼 행동했었네요. 사람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만 알았어요. 오늘 남편한테 어머니한테 연락 왔었다 하니 애써 갈 필요 없다고. 근데 자기는 잠깐이라도 보고 와도 되겠느냐 하더라고요. 사실대로 말해라. 4년 동안 한 번도 안 뵀었느냐 하니 그렇대요. 정말 영 끊고 살았는데 자기도 사람이다 보니 보고 싶대요. 이해해요. 그러라 했어요. 저는 엄마 제사 지내고 아빠랑 드라이브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시집살이 했을 때 했던 거 그대로 해줬어요. 아빠랑 불편했을 텐데 배려 하나도 안 해줬고 집안일도 다 시키고 그래도 사근사근 아버지께도 잘하고 일도 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서서히 남편한테는 마음이 풀어지기는 했네요. 학원 접은 건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많고 그래서 괜찮을 거로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보다 더 잘된 학원 보며 아쉬운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지나니